오늘 시장의 핵심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국내 코스피 밸류에이션입니다. 외국인들 사상 최대치의 매수 규모를 나타내면서 지난주 국내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또 고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상황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580조 원을 사서 그 국내 최대 주식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보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게 된다면 그 MSCI 이머징 지수 주가 상승률이 7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퍼가 낮아진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EPS 증가율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이익 증가가 주가 상승률을 앞서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 증가가 지금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 코스피 200 영업 이익 증가율이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29% 그리고 2017년 전망치는 33.2%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분기의 전망치가 34.6%로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느 한 업종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업종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당연하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 그 증가율의 그 기여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본다면 IT 업종, 금융, 산업재, 경기, 소비재가 이런 전체적인 코스피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인데요. 2015년 그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2015년에는 21.5%였는데 현재는 30.6%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제외한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37%에서 33%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이끌어도 그 가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잠깐 쉴 때 중소형주가 잠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소형주 장세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와 시장에 있어서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FOMC에서도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단행을 하기도 했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수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미국의 금리 인상, 두 번째로 유럽 증시,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수출 경기입니다. 우선 미국의 금리 인상을 보게 된다면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연준의 자산을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때 그 연준이 부실 자산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다면 부실 자산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급격한 금리 인상은 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요. 금리를 올리더라도 부실 자산이 손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완만하게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또한 연간 그 연준의 자산들을 그 축소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2,400억 달러에서 3,600억 달러의 자산을 감축할 때 보게 된다면 금리 인상 효과는 25bp나 50bp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게 된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약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미국의 돈이 다시 신흥국으로 가고요. 만약에 금리를 낮췄을 때 보게 된다면 채권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 5년 동안 있었던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됨으로써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갈 것이다. 이 메커니즘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유럽의 경기입니다. 유럽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지수를 보게 된다면 소비자 심리 지수나 소비자 기대 지수가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여전히 마이너스 2에 있지만 거의 0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전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3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0에 근접할 것이다라고 이제 내일 모레 발표되는 그 지수에 나올 것 같다는 그 의견이 많고요. 이 지금 현재 0에 근접한 지수를 보게 된다면 소비자 기대 지수가 2007년도에 이 정도였습니다. 2007년만 하더라도 경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2012년에 유로존 위기가 터졌을 때 그 소비자 기대 지수가 마이너스 35까지 갔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경기가 지금 현재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수출 경기인데요. 수출 경기에서 보게 된다면 2017년 3분기에
수출 산업 전망 조사에서 보게 된다면 116.6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연속 100을 넘어섰고요. 지금 현재 본다면 3,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출 증가율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 코스피와 수출 증가율의 그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거의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현재 보게 된다면 4, 5년 동안 이렇게 그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은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요.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코스피도 떨어졌고요. 수출 증가율이 올랐을 때 코스피는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면 수출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된다면 아마도 코스피가 지금 현재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적인 측면이나 금리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을 미리 좀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계속해서 고점을 나타내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투자자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2,400억 정도를 사고 있습니다. 6월 달만 하더라도 1조 2천억 정도 샀고요.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본다면 한 8조 원 가량 정도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정도부터 시작한다면 한 거의 10조 원 정도를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MSCI 이머징 지수 중에서도 가장 퍼가 낮아지고 있고 또한 EPS 증가율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보면 경기 순환주 위주로 많이 사게 됩니다. 유럽의 경기나 아니면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태에서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늘어난 상태에서 이런 경기 순환주를 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반도체를 비롯한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들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북한 리스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큰 호재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포트폴리오 상에서 주식 비율을 늘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보면 이익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는 종목들을 외국인들은 담고 있다. 올해 주가를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 오르고 외국인 주식을 팔면 떨어집니다. 이 상관계수가 0.97입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의 매 패턴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올해 5조 원 정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1조 원 집행했습니다. 4조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대형주 위주로 많이 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와 연기금 매매를 본다면 아마도 하반기에 주식이 주가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들의 투자 방향성 함께 보시면서 투자 전략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분석 Y 시간이었습니다.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VIP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6월 20일 화요일 시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지수는 나란히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주의 강한 반등이 어떻게 보면 증시 전체를 좀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반대 목소리가 좀 나오기도 있고 한 현황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좀 확인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글로벌 전체 증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최근에 미국 증시, 특히 지난 한 주는 약간 특이했던 상황이었었죠. 다우지수는 탄탄하게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하는 반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는 IT주들은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간 지남에 따라서 다시 원래대로 강세장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다우지수가 무려 나스닥 지수군요. 나스닥 지수가 무려 1.4%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전반적인 랠리를